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 테이블. 네, 오늘 뉴스바다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말말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강조가 됐었는데요. 오는 18일 그러니까 모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해당 세 나라가 합동 군사훈련을 더 자주 하자고 합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이제 이런 상황 두고 원팀이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 국방부가 앞으로 우리 동해 바다에서 훈련할 때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라고 제가 또 첫머리 올렸는데 일본 손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확대 해석입니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지난 2월에 미국이 한 차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하면서 당시의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 측이 미국 측에 강력히 수정을 요구했지만 훈련이 끝날 때까지 반영되지는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을 할 때는 명칭을 일본해로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말을 빌리면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면서 일본해라고 쓰는 것은 미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의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국방부가 일본해라는 이 명칭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첫 한미일 훈련 때도 일본해라고 표기했다가 우리 측이 항의를 하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수역으로 변경한 바가 있고 또 반대로 9월에는 일본 측의 항의로 한반도 동쪽 수역으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때 표현에 달리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제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아예 이제 일본의 시오부 재팬으로 못을 박은 거죠.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네, 한국 측은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의 합동훈련이 더 자주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놨는데 미국이 이같이 결정을 하면서 앞으로 논란은 좀 더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팀원들끼리 예민한 사안인데 지금 한쪽의 편을 든 셈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지껏 뻘짓되게 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탈도 많고 말도 많았잖아요. 당시에 굴욕적인 외교다 이런 평이 대다수였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거 동의해줬죠. 3.1절 경축사, 8.15 경축사 과거사 문제 이야기 꺼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동해 바다를 미 정부가 이제 일본해로 공식 표기한다고 했는데 일본과의 외교에서 졌다고 봐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게 준 것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리고 굴욕적으로 양보한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개탄스럽고 그 동해가 바다 말고 정치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애국가 첫 소절이 동해물과 백두산이잖아요. 동해물이 지금 일본 바다로 바뀔 상에 직면해 있고 그렇게 생각도 못 해봤네요. 그리고 동해에 독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해 버린다면 독도는 일본해에 위치해 있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애국가 첫 소절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심각성이 와닿는 것 같은데 앞서 이창원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2월 22일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미일 당국이 훈련 장소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댓글로 보면요. 야, 이거 눈 뜨고 독도 뺏기게 생겼습니다라는 댓글도 있는데 일본에 이제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다케시마의 날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서 논란이 됐었고 그것도 기억나더라고요. 제주도에 그 자위대 호위함 들어오는데 그때 또 뭐 우길기 논란도 맞습니다. 있었고 여러 논란이 이미 많았습니다, 기자님. 가깝게 지난 2월 22일 일본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이었는데 당시에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도발에 대응해서 동해상에서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훈련한 그날이 또 일본이 말한 다케시마 날이었어요. 네, 그날이 이제 그야말로 일본이 독도 영유병을 주장하면서 이 다케시마 날을 제정을 했었는데 이처럼 논란이 이자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각국 협력하에 응급성이나 시급성을 따서 날짜를 정했을 뿐 의도성은 없었다고 한 차례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 민주당이 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서 독도를 영토 분쟁지로 만드는 것이 일본 측의 의도라면서 북한 도발에 맞서 대비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일본 발밑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또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야, 어쨌든 뭐 미군은 일본해라고 앞으로 표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못 박은 표현을 했었고, 근데 일본의 입김 자체가 이 로비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위안부 피해자뿐만 아니라 뭐 동해, 일본의 지금 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명칭 두고도 이미 계속되고 있다. 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정부 대응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우리 정부가 반응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예.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표기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교 싸움에서 일본이 이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유엔이 운영하는 사이트 지리공간 지도에 보면 이미 동해를 일본해라고 단독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3월 달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서 이제 개최되었는데 예선이 이 대회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그 주관을 하거든요. 이 당시에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에 보면 동해를 또 일본해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지도를 보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 많아요. 이런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본이 물밑에서 끊임없이 작업을 펼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보다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서경덕 교수를 비롯해 가지고 시민사회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동해와 일본해를 그 병기 표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운동을 펼쳤는데 이게 함께 써달라고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큰 반응을 안 보였단 말이에요. 소극적 대처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뭐 민변의 헌법소원도 그렇고 그리고 부산환경운동연합의 소송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현재 찾기가 힘듭니다. 일본은 뭐 이번 달 말에 오염수도 방류한다 그러고 그리고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참 이런 형국인데 앞서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협력 결과가 이겁니까? 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합동훈련 더 자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럼 반응이 어때요?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네, 정부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뭐 입장 발표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앞서 2월에도 일본의 명칭 논란이 있을 때 우리 정부는 수정 요구를 하는데 그쳤을 뿐 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윤 대통령이 이제 최근 외신과 한 서면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의를 뭐 대북 확장 억제 북핵 비핵화 또 한미일 삼국의 경제 협력 이런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민주당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이 일본은 현재 의기양양해졌다면서 굴욕 외교로 국격이 낮아지고 국제적인 망신만 남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문자로 4863번님께서는 독립운동하던 우리 선조들에게 실망스러움 더 이상 안기지 말고요. 정치인들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뉴스를 저희가 이제 광복절 다음 날에 전해드리게 됐네요. 앞으로 뭐 명칭 논란 또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일본 관련 뉴스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뤄보겠고요. 다음은 우리 지역 이야기, 특히 의령군입니다. 의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의 인구수가 2만 5천 명 조금 웃돈다고 하는데 그러면 참 조용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네, 지방의원인 의원 군의원들의 위법 의혹과 일탈 행위가 그야말로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군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지방의원들이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본인의 이권 챙기기에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일부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폭언으로 공무원 사회와 현재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의령군청 앞에 가보시면 이 공무원 노조는 이게 의령 군의원들의 막말에 조금 비판하는 이런 펼침막을 걸고 있고 이 맞대응으로 보이는 의회 차원은 아닐지 몰라도 맞대응으로 보이는 또 펼침막이 성합차에 걸려서 대립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이 공무원 노조는 김규찬 의장과 오민자 의원들의 막말, 폭언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항하는 펼침막에는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의원들의 행태에 국민들의 시선이 점점 싸늘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앞서 의령군수도 잠시 지나갔었는데 의령군수도 지금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MBC 경남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막말 이야기가 있어요. 막말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떤 건지. 6월 15일 날 나왔는데요. 의령군 내 동산 공원 묘원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집행부와 공무원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예. 군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생겼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한 차례 밝힌 내용을 보니까 김규찬 군의회 의장과 오민자 군의원 등이 한 가장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흔히 말하는 눈 깔고 나는 인격성 모독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의령 군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지난 1월에도 과도한 자료 제출과 또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막말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 노조가 반말이나 명령조 말투 또 인격 모독 등을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김창호 군의원이 막말을 삼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 이 같은 막말이 재발이 된 모습이고요. 현재 노조들은 18일 재차 기자회견에 나서 이번에는 막말 그 녹음본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또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군의원 또 공무원 갈등 이걸 지켜보는 의령 국민들은 보통 이제 아 정말 우리 의원들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한다 이렇게 할 것 같네요. 예. 야 이거 정말 천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앞서 예시로 전해준 그 막말 저는 글쎄요 저 군대 때는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 공무원 노조 말이 사실이라면 예. 저는 의회의원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보고 있고 그 견제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질타가 모욕에 가까울 정도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하는 은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도 웬만하면 참고 고개를 숙여요. 그 언론상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앞서 우리 정 기자가 언급을 했지만은 눈깔 깔고 그다음에 무덤을 파보자. 네. 예, 어서 가져오라고.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양아치나 하는 말이지 그 의회의원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잖아요. 어령군 의회의원은 어령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그 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언들 때문에 의회 무용론이 계속 나오지 않나 보고 있고 방송이라서 더 세게 말을 못할 것 같는데 예. 정말로 다음에는 이런 분들이 좀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의령이라는 이 고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적절치 않은 네. 예, 그런 막말이 나왔는데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고 그런데 막말 사태뿐만 아니라 의령군 의회 의원 10명 중에 절반인 5명이 위법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구세로 오르고도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군수마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 좀 해주시죠. 먼저 오태양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 홍보 담당자에게 군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에는 여기자 이 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무고죄 첫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여기자 추행 사건은 오 군수가 2021년 6월 이 지역 내 한 식당에서 지역 기자와 간담회를 하던 중에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군의원들도 여러 차례 이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가령 김창호 군의원은 동료 군의원과 의회 직원들에게 이 패딩 점퍼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에 검찰에서 송치가 됐습니다. 예. 또 김봉남 군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 실소유주로 있는 폐기물 관리업체와 군 수의계약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 군의원이 또 의령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읍장에게 군이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것을 종용했다는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고 이 밖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2명은 막말 논란에 그야말로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태환 의령군수는 여기자 강제 추행 사건이 관련해서 일들이 있었는데 항소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 첫 공판이 말씀해 주신 대로 10월 12일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참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를 해주니까 이창원 기자께서 참 총체적 난국이다 싶네요. 총체적 난국이죠. 어령 가보면 지금 벌써 보궐선거 분위기가 막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SNS라든지 직접 현장에 가보면 열심히 조용히 뛰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지금 있거든요. 그만큼 현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어려운 국민이 2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일제 강점기 때 한 5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의 인구 유입 유출상을 볼 때 경남 지역에서 제일 먼저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의령이다. 의령. 이렇게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수와 군의회 의원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 지역 현안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의회의원 가반이 지금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집행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행정상무감사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내년 예산안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뒷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수도 그렇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령을 소생시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의령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되어야 되고 있으니까 정말로 좀 개탄스럽습니다. 예. 댓글로도 두 분 좀 많이 지쳐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소재 좀 즐거운 소재나 유쾌한 소재를 다뤄야 되는데 매번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소재를 다루게 돼서 저희도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막말, 니탄, 내탄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이래서 수준 낮은 지방 정치라고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그 눈 깔다 이것에 좀 예민하게 많은 반응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정치 같은 거 얘기할 때 또 의회 얘기할 때 국민들이나 국민들 눈높이 잘 맞추라고 하는데 이 눈높이가 아니라 아래로 보라고 하니까 이게 참 총체적 난국이다. 의령군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라고 또 조재욱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두 분과 함께 다뤄볼 내용 다 전해드렸고요. 오늘이 이런 내용이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이 끝이고 오늘 정리하면 마무리하면 참 좋을 텐데 아닐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두 분 모시고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또 두 분이 안 지친 모습으로 여러분과 마주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좀 달라지길 바라보면서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테이블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